안녕하세요. 나정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할 정복의 개념과 분할 정복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규함수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IOI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있는 재규함수의 활용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할 정복은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단계는 흔히 분할이라고 부르는 큰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개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은 흔히 정복이라고 부르는 작은 부분 문제들의 답을 이용해 전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작다면 직접 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크다면 한 개 이상의 크기가 작은 부분 문제로 분할해서 부분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 답을 이용해 전체 문제의 답을 계산합니다. 코드로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direct solve라는 함수를 이용해 직접 해결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개의 부분 문제로 쪼개서 해결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 분할 정복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정수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수 a와 의미 아닌 정수 b가 주어졌을 때 a의 b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b가 0일 때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므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1 이상일 때는 더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합니다. b가 짝수이면 a의 b제곱은 a의 b 나누기 2제곱을 두 번 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b가 홀수일 때는 a의 b-1 나누기 2제곱을 두 번 곱한 다음 a를 한 번 더 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한 두 값을 알고 있다면 a의 b제곱은 한 번 또는 두 번의 곱셈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봅시다. a의 b제곱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b라고 정의하면 tb는 tb 나누기 2 플러스 상수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tb는 로그 b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로 구현할 때는 두 정수의 나눗셈은 몫을 반환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배열의 L번째부터 R번째 원소까지를 정렬하는 합병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L과 R이 같을 때, 즉 원소가 하나인 배열은 이미 정렬된 상태이므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R이 L보다 큰 경우에는 배열을 절반으로 분할해서 더 작은 두 배열을 각각 정렬한 다음 정렬된 두 배열을 정렬된 하나의 배열로 합병하는 방식으로 정렬합니다. M을 L과 R의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 L부터 M, 그리고 M 플러스 1부터 R까지를 각각 정렬한 다음 정렬된 두 배열을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합칠 것입니다. 3, 2, 1, 4로 구성된 길이가 4인 배열을 정렬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길이가 2인 두 개의 배열로 분할하고 다시 각각 두 개의 배열로 분할합니다. 원소가 한 개인 배열은 정렬된 배열이므로 더 이상 재규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3과 2를 정렬된 하나의 배열로 만들면 2, 3이 되고 1과 4를 정렬된 하나의 배열로 만들면 1, 4가 됩니다. 다시 정렬된 두 배열 2, 3과 1, 4를 정렬된 한 개의 배열로 합치면 1, 2, 3, 4가 됩니다. 이미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A, B를 정렬된 하나의 배열 V로 합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두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고려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A0 또는 B0입니다. 둘 중 더 작은 값을 V0에 저장합시다. 만약 A0이 더 작았다면 V0은 A0이 됩니다. 이제 A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V1에 저장하도록 합시다. A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값은 A1이거나 B0입니다. 둘 중 더 작은 값을 V1에 저장합니다. 두 배열의 모든 원소를 V에 저장할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정렬된 하나의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배열에서 각각 가장 작은 값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렬된 두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합병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처음에는 A에서 가장 작은 1과 B에서 가장 작은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중 더 작은 값은 1이므로 V에다 1을 넣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은 각각 4와 2입니다. 둘 중 2가 더 작으므로 2를 넣고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깁니다. 3을 넣고 4를 넣고 5, 6, 7, 8 이런 식으로 두 배열의 모든 원소를 전부 V에 넣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매번 두 화살표 중 하나가 한 칸씩 뒤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화살표는 합쳐서 V의 길이만큼인 R-L 플러스 1번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총 R-L 플러스 1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배열을 합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배열의 길이의 합이 n일 때 n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합병 정렬을 이용해 길이가 n인 배열을 정렬하는 시간을 tn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절반인 두 배열을 정렬한 다음 선형 시간의 합병합으로 tn은 2 곱하기 tn 나누기 2 더하기 오더 n입니다. 첫 단계에서 n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n 나누기 2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두 번, 세 번째 단계에서 n 나누기 4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네 번, 이런 식으로 로그 n번째 단계에서는 1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n번 반복합니다. 전체 연산량은 가로 길이가 n, 세로 길이가 로그 n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고 따라서 전체 시간 목적도는 n 로그 n입니다. 코드로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배열을 병합한 결과를 저장하는 임시 공간을 한 번만 생성해서 계속 재활용하기 위해 머지 함수 내부에서 템프 배열을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반전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j가 i보다 크고 aj가 ai보다 작은 ij쌍, 즉 자신보다 뒤에 있으면서 더 작은 수들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중 방법문으로 계산하면 n제곱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관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원소의 실제 위치가 아닌 전후 관계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2와 1이 한 칸 떨어져 있어도 반전이고 10칸 떨어져 있어도 반전 하나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화살표들의 교점의 개수와 반전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이루는 두 화살표가 정확히 한 번 교차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전수를 세는 문제도 병합정렬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절반을 분할한 다음 L부터 M까지 그리고 M 플러스 1부터 R까지 부분 배열 안에서 발생하는 반전수는 제기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배열을 넘나드는 반전의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즉 L과 M 사이에 존재하는 원소 X보다 작은 M 플러스 1과 R 사이에 존재하는 원소 Y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합병 정렬의 합병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M 플러스 1부터 R 사이에 있는 원소를 가져올 때는 화살표의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L부터 M 사이에 있는 원소를 가져올 때는 지금까지 쌓은 화살표를 모두 뚫고 지나가므로 화살표의 개수를 정답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2가 올 때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하나 왔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또 3이 올 때도 화살표가 하나 더 왔다는 것을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쪽에서 화살표는 2개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4를 가져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오른쪽에서 쌓아온 2개의 화살표를 뚫고 지나가게 되므로 정답에 2를 더해주면 됩니다. 비슷하게 5를 가져올 때도 2를 더하고 6, 7은 화살표를 쌓은 다음에 8을 가져올 때 화살표 4개를 뚫고 가니까 정답에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차근차근 코드로 옮기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온 화살표의 개수 카운트를 관리하면서 왼쪽에서 화살표가 올 때마다 정답을 카운트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합병 정렬과 동일하게 n로그 n이 됩니다. 분할 정복은 동적 계획법과 비슷하게 문제마다 매번 다르게 풀이를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풀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분할 과정과 정복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번 따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정복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싶다면 아요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있는 분할 정복의 응용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